네,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또 김희성 앵커의 이슈잇 함께 해보도록 하죠.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유럽연합이 중국에 1대1로에 대응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네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언 그 EU 집행위원장이 유럽의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중국의 1대1로에 맞서서 글로벌 게이트웨이를 구상을 밝혔는데요. 이 글로벌 게이트웨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딱 1대1로에 대항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걸 갖다 쭉 풀어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런 글로벌 게이트웨이는 민주적 가치에 기반한 접근법이고 투명성과 우수한 협치를 제공을 할 거다. 그리고 개별 국가의 특정 경제권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연결되는 공간을 만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뭐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중국이 소유한 구리광산과 중국이 소유한 항구를 연결하는 완벽한 길을 건설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바로 1대1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1대1로 그렇죠. 겨냥을 했고 그러면서 인도 태평양 지역이 EU의 안보에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글로벌 게이트웨이를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을 갖다가 포섭을 할 거다. 이런 내용을 밝힌 겁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이 다 저번 이제 G7 정상회담 때 나왔던 내용이죠. 그렇죠. 6월 달에 그 부시 대통령이 제안을 했었죠. 그때는 뭐라고 이름은 붙이지 않고 전반적으로 큰 제목만 붙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더 나은 미래를 네네. 위한 건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B3W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걸 제안을 하고 미국이 제안을 하고 나머지 국가들이 호응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네. 결과적으로 이게 말하자면 그때 바이든 대통령이 했던 얘기가 저개발 국가의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1대1로에 대응하는 거다라고 풀이를 했었는데 여기에 호응을 해가지고 유럽연합이 글로벌 게이트웨이라는 이런 구상을 밝힌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또 강제 노동에 대해서도 또 문제 제기를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연설 중에 보면은 어느 나라다라고 딱 특정해서 지목을 하진 않았지만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 무역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인권, 자유 이런 것들을 보장을 해야 된다. 네. 그런데 2,500만 명이 강제 노동을 하도록 위협을 받고 있고 유럽은 이런 강제 노동을 통해서 생산된 상품을 갖다가 수입해 가지고 유럽 상점에서 팔리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숫자나 뭐 이걸 쭉 보면은 이게 바로 위구르를 얘기하는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바로 유럽연합이 이 위구르 강제노동과 관련해 가지고 이 발목을 잡고 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들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개별 기업들이 위구르에서 나온 어떤 생산품을 사용을 하는 거, 면화를 사용하거나 네. 토마토를 사용하거나 실리콘을 사용하는 데 대해서 비토를 놓으면 중국이 보복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럽연합 자체적으로 한다면은 기업들도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중국 눈치 안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올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이슈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지금 뉴욕 소식인데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뉴욕의 브로드웨이에서 뮤지컬 공연이 열렸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공연 소식인데요. 그렇습니다. 브로드웨이 하면은 맨해튼 가본 분들 대부분 아시겠지만 네. 맨해튼이 이렇게 바둑판처럼 길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네. 남북으로 이어지는 길은 에버뉴라 그러고 네. 동서는 스트리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브로드웨이 같은 경우에 에버뉴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게 직선이 아니고 조금 비스듬한 길입니다. 그래서 네. 타임스퀘어를 끼고 있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42번가하고 53번가 사이에 극장들이 집중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브로드웨이 뮤지컬 그러면은 그냥 한마디로 그냥 브로드웨이의 뮤지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작년 3월부터 공연이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단이 됐었는데 1년 반 만에 문을 다시 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난리도 아니었다 그럽니다. 네. 많은 관객들이 모여가지고 꽉 찼고 그리고 저 브로드웨이의 티켓 값은 등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장료가 얼마라고 딱 정해져 네. 있는 게 아니고 아하.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을 때는 좀 비싸지고 그렇겠죠? 나중에 임박해가지고 안 팔린 표는 또 싸게 팔지 않습니까? 티켓부스를 통해 가지고. 근데 그날 공연 같은 경우에는 한 20-30% 정도 비싸게 팔렸다 그럽니다. 뭐 델타 변이 걱정을 하겠지만 일단은 다 마스크를 쓰고 입장을 하고 마스크를 쓰고 공연을 관람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접종 대상이 아닌 12살 미만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음성 확인서 뭐를 갖고 오도록 이렇게 했다 그럽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브로드웨이가 갖는 뭐라 그럴까요? 경제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브로드웨이 같은 게 우리나라에 생기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브로드웨이 가서 뮤지컬 보려고 뉴욕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의외로 굉장히 많거든요. 많죠. 그러니까 네. 맨하탄에 갔다가 브로드웨이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브로드웨이 가려고 맨하탄을 가는 사람도 그럼요.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 중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브로드웨이 뮤지컬 관련해 가지고 네. 일자리가 모두 몇 개인가 하면 97,000개라 그럽니다. 직접적으로. 네. 97,000개에 달하고 관객이 1년에 1,400만 명이 들어온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 티켓 매출만 따져서 연 20억 달러. 네. 엄청난 규모의 경제 효과를 나타내는데 사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관광객들이 오면 브로드웨이 가가지고 뮤지컬만 보고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가서 또 네. 식당도 먹어야죠. 들르고 뭐 그럼요. 쇼핑도 하고 뭐 그렇죠.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욕이 돌아왔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브로드웨이의 이 개막을 갖다가 의미를 부여를 하는데 사실 우리도 한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한류를 네. 가지고 꼭 외국에 나가서 콘서트를 할 게 아니고 한국에 오면 네. 늘 한류 공연을 하는 콘서트 극장가가 있다라고 네.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